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못 남겼습니다. 현충일 연휴가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부랴부랴 제가 퇴근할 때쯤에 내일 금요일이니까 이거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만원 얼른 이체해놓고 이제 리밸런싱을 했는데 깜빡하고 계좌를 캡처를 못해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부득이하게 영상을 누락한 점 죄송합니다. 이게 꾸준하게 유튜브를 업로드를 해야 구독자도 많이 늘고 조회수도 많이 는다고 하는데 이래서 제가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도 천천히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나스닥 레버리지 145주차 비율 투자 기록입니다. 자, 이번 주도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아주 거셌습니다. 지금 코스피 하반기 3100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증권사들이 예상치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이랑 NH투자증권에서 코스피 지수의 상단을 높였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좀 높였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코스피보다 이제 코스닥이 더 뛸 것 같다. 이렇게 분석 기사를 하는데 맞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예상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죠. 자,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한번 보니까 쭉 올라가다가 어저께 이제 금요일이죠. 장 마감하고 지금 마이너스 1.47%까지 하락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87%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약간 좀 떨어진 건데 기사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그런 이유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너무 올랐으니까 약간 좀 쉬어갈 땐 되겠죠. 자, 요거는 미국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인데 스탠다드하게 S&P 500 지수를 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약간 이렇게 어저께 금요일날 하락 마감을 했어요. 지금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이 난리를 쳤었는데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줄지 약간 또 조정 나왔다가 상승을 해줄지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미국 지수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줬으니까 끝까지 믿으면서 현금하고 같이 섞어가면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와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5000 누가 믿냐? 미국 ETF 쓸어담는 개미들, 국내에서는 하락 배팅 중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ETF 탑 10 중에 7개가 미국 주식형이고요. 지금 코스피 고퍼스를 7천억을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블로그에 좀 남겨놓긴 했는데 지금 S&P 500 지수랑 나스닥 100 지수 관련된 ETF들을 꾸준히 사고 있지만 코스피 레버리지나 코스피 ETF는 계속 매도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뭘 사냐면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인버스나 곱버스라고 하죠. 이제 하락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는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곱버스를 불리우는 이 상품을 지금 거의 7천억을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코스피 지수의 피로감이 좀 있는 거죠. 올라가? 에이, 어차피 이거밖에 안 갈 거잖아. 내려올 거잖아. 나 여기 하락에 베팅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37% 하락을 보였다고 하는데 글쎄 물타기인지 아니면 진짜 지수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고퍼스에다 투자한다는 거는 양방향에 다 먹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올라가는 건 레버리지 투자하고 또 내려가는 건 고퍼스 투자해서 이 주름을 다 먹겠다. 나는 그래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투자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상승하는 것만 보고서 현금하고 계속 일정 수준으로 리밸런스 해주면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을 할 텐데 이거를 쫙 펴가지고 다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왜 코스피 지수에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기사가 나왔어요. 요거는 딱 그림을 보면 되는데 밸류 다운 사례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 뭐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증하고 물적 분할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푹 하고 가라앉아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가총액은 늘어죠.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못해요. 이렇게 유증이라든지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박스권이다 이런 오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21%. 미국보다도 훨씬 높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작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고퍼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외국인은 4조 8천억이나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지금 다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는 걸로 다 옮겨가고 있다. 저는 미국 지수 ETF에 계속 투자를 해왔지만 지금 옮겨가시는 분들은 글쎄요, 코스피 종목들을 익절을 한 다음에 옮겨가시는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한 다음에 옮겨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다 옮기실 필요 있을까요? 미국 지수도 어느 정도 투자하고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 시장에서 다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 대신에 상승 쪽에만 베팅하면 되지 상승 하락 이거 다 먹겠다고 양쪽 그냥 사고 팔고 하면 너무 피곤합니다. 주식 투자 자체가. 맞출 수도 없고요. 네,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점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ETF, 나스닥 100, 요거는 운용사만 틀린 거죠. S&P 500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여기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지수 하락을 베팅하는 ETF 이렇게 많이 사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거 좀 없애야 돼요, 진짜. 이거 꼬떡하면 이거 유증하고 물적 분할하고 얘네들이 특히 대표적이었잖아요, 여태까지. 이 금양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진짜. 그리고 이 금양이라는 종목은 그 배터리 아저씨란 분은 검찰 수사 안 받으시나요? 이분 한참 나와서 금양에 투자라고 떠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법 위반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개별 종목에는 잘 투자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을 하려면 상속세율을 좀 조정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는 거죠. 지금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지금 50%, 미국은 40%, 독일 30%, 캐나다랑 호주는 없다고 하네요. 몰랐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만약에 제가 어느 기업의 최대 주주면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주가를 굳이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속세가 너무 세니까. 넥슨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상속세 내느냐고 주식으로 현물 납부 하니까 휘청휘청하잖아요, 상속인들이. 기업이 없어질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오늘 기사 보니까 중국에 이렇게 팔릴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솔직히 꼼수를 쓰는 게 좀 꼴보긴 싫지만 우리나라 기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상속세율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나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아들한테 다 상속이 끝났으니까 주가가 튀어오르는 거 보세요. 주식 투자가 어느 순간에 최대 주주가 나이가 몇 살이야 이거부터 먼저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율도 지금 50%인 거 좀 내려주셔서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주가 부양을 좀 힘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당선되시자마자 주가 조작하면 폐가망신 시켜버린다. 니네들 주가 조작할 생각도 하지 마라. 지금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릴 거니까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이런 거 좋죠, 진짜. 이렇게 투자를 막 하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세력들이 막 던져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끼리 작전을 짜서 주가 부양을 시킨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들어가면 이렇게 주가를 쭉 빼버려서 손실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들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코스피 지수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도 여기다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 것이고 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안정적이 되면 또 부동산의 투기 자본이 안 몰리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의 65%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걔네들은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에다가만 돈을 넣어도 꾸준하게 자산이 상승하니까 굳이 부동산 투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코스피 지수가 안 올라가니까 오로지 부동산,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몇십억씩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으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코스피 지수를 좀 우상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블로그에도 남긴 건데 기사가 매년 4천억씩 있는데 서학개미는 고위험 상품 베팅 여전 이런 기사가 떴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 순매수액 순위를 보니까 1위가 TSLL, 테슬라 2배 추정한 ETF죠. SOXL,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 추정한 ETF, 이더리움 2배 추정하는 ETF, 이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의 2배 추정하는 ETF. 저는 이게 뭔 기업인가 했어요. 봤더니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인데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요즘 주가가 날아가고 있다는데 이 기업의 주가의 2배 수익률을 추정하는 ETF라고 해요. 와, 이런 것도 어떻게 알고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엔비디아 이제 주가 2배 추정하는 거고 발음이 좀 어려운데 XOXS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로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죠. 요거랑 반대인데 요런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런 거 보면 특정 섹터나 종목들이잖아요. 차라리 저같이 그냥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에 추종하는 ETF 그것도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시는 건 좀 어떠실까. 분명히 여기 중간중간 순위에 있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개별 종목이나 특정 섹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영원히 올라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언젠가는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충격이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이렇게 손실 금액이 큰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좀 마음 편하게 주가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시는 게 어떠시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거는 뭐 교육 안 받아도 되는데 올해 12월부터 교육을 의무화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뭐 기존에 레버리지 ETF 투자하신 분들은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또 예수금 한도도 설정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니까 그때 가봐서 한번 기사가 나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쇼킹한 뉴스인데 주식하는 엄마들 테슬라에서 삼성전자로 갈아탔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테슬라 변동성 큰 건 알겠는데 삼성전자로 갈아탔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주식으로 옮겨 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자극적인 게 뭐냐면 ETF 1위는 반도체 투자 SOXL이래요. 3배짜리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니 우리 애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꾸준하게 1배짜리는 이렇게 우상향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제 3배짜리는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크거든요. 우리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굳이 이렇게 변동성이 가격이 이렇게 편차가 큰 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SOXL이 이렇게 움직이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요. 굳이 이런 걸 투자할 필요 있냐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TQQQ를 투자하시든지 UPRO를 투자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가급적이면 지수에다가 80%에서 90%의 투자금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희는 가정도 있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요. 내 몸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주식 투자하냐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겠어요? 그리고 물 건너에 있는 회사, 이 회사가 잘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항상 여러 기업을 모아놓은, 알아서 분산 투자를 해주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주가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자. 그것도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면 수익률도 챙길 수 있고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꼭 먹고 알 먹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목에 투자하면 이런 기사에 또 흔들릴 거란 말이죠. AI 늑장 부린 애플, 왕자서 더 멀어진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 경쟁을 하고 있대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솔직히 이용하는 기업 아니에요. 얘네들 부품을 가지고 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인데, 애플이 AI를 늑장을 부렸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엔비디아랑 MS랑 얘네들은 잘 나가는데 너는 AI에 투자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지금 실이 빨리 AI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우연하게 들었는데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AI 시대에서는 결국에는 엔비디아랑 MS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AI를 개발하려면 반도체 필요하고 MS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다가 투자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돈을 벌 거다. 이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애플이나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돈을 못 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걸 뭐 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 가서 뭐 애플이 또 뭐 어마어마한 아이폰을 또 개선을 해서 내면 그때 주가 쭉 올라가면 또 뭐라고 하려고. 그 걔네들 말을 믿을 필요가 없는. 우리는 이런 개별 기업들이 시총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얘네들을 다 포함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방법,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다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사 아니면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방송에서 우리들을 흔드는 기사가 나왔을 때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껐덕하면 우리들 투자하는 심리를 흔들려고 언론들이나 방송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그렇게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야 조회수도 늘어나고, 그렇게 조회수가 늘어나야 광고주들이 붙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떠들 수밖에 없는. 그들한테 이용을 당해서 뭐 이렇게 굳이 투자금을 손절을 할 필요도 없고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우리들의 자산을 늘려가면 됩니다. 자, 이번 주도 투자를 위해서 계좌에다 10만 원을 넣어놨고요. 현금은 10만 720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평가금 기준으로 80%의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HETF 같은 경우는 제가 1598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평가 금액은 한 1900만 원 정도 돼요. 수익률은 46.38%가 됐네요. 주가는 약간 좀 내려서 11,900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금 기준으로 20%의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타이거 CD금리 투자 KI 있습니다. 요거는 86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평가 금액은 한 480만 원 정도 돼요. 수익률은 1.88%, 주가는 56,177원입니다.
자, 이번 주 리밸런싱을 위해서 각각의 평가금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현금도 입력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매수는 빨간색이에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 합성 H라는 11주를 매수를 하고요. 타이거 CD금리 투자 KIS 합성 같은 경우는 한 주 매도를 합니다. 요 계산이 나오면 바로 MTS를 조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거래가 체결이 되면 이렇게 알림톡이 오잖아요. 타이거 CD금리 투자 KIS 매도 한 주,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 합성 H 11주 매수, 이렇게 알림톡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밸런싱 완료가 된 계좌예요. 지금 이렇게 평가 손익은 한 611만원, 수익률은 34%로 표시가 돼요. 1038원의 수익은 이제 아까 타이거 CD금리 투자 KIS를 매도를 해서 수익이 난 건데 나중에 언젠간 좀 요긴하게 쓰이겠죠. 여기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 합성 H는 매수를 해서 1609주가 됐고 1915만 5천원 정도가 됐어요. 수익률은 45.88%로 약간 좀 낮아졌어요. 그 다음에 현금 투자하고 있는 파킹 ETF인 타이거 CD금리 투자 KIS는 85주, 평가금액은 477만 5,045원, 수익률은 1.85%가 되겠네요. 저는 이렇게 투자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엑셀로 기록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총 투자 금액은 1,710만원, 총 평가 금액은 2,395만 6,122원입니다. 총 수익률은 40.09%, 지난주보다 약간 좀 소폭 하락을 한 모양새를 볼 수가 있으시죠. 요거는 나스닥 레버리지 ETF를 100% 보여있을 때랑 요거는 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동폭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번 주 약간 증시가 조정이 나와서 이렇게 살짝 꺾인 게 보이시죠? 이렇게 뭐 쌍바닥을 그리고 나갈지 아니면 뭐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나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푹푹 떨어지는 시장에서 현금으로 이렇게 밑에서 받쳐줄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내가 이 증시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면서 오래오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자, 요거는 빨간색은 이제 주식 가격, 파란색은 제 계좌의 평균 단가입니다. 여기 역시 보면 살짝 꺾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파란색은 총평가금, 빨간색은 투자금, 역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가 이렇게 꺾인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비율 투자는 끝났고요. 적은 돈으로 이제 2배, 3배 ETF 목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시야 투자 계좌입니다. 나스닥 시장이 약간 좀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72.83달러가 됐어요. 지난 정규장보다 3.7% 빠졌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음봉이 나왔죠. 하루 종일 선물부터 계속 이렇게 빠졌어요. 장중에는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빠져든다고 이렇게 알림이 왔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마감을 했어요. 이 계좌의 총 평가 금액은 지금 2,250만원 정도, 수익률은 24.8%입니다. 저는 TQQQ, UPRO, PPA 이렇게 세 가지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드시는 주식 뭐 5,000원 아니면 1,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주식 모으기 기능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계좌를 열어보면 이렇게 좀 돈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시고. 자, 이번 주도 이렇게 투자가 끝났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비율 투자라든지 시야 투자 관련돼서 요거 어떻게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여기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요 미국 지수 ETF 투자 방법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그 아래 모든 재생 목록 보기를 눌러주세요. 영상이 쭉 뜨는데 1번부터 4번은 비율 투자 관련된 영상입니다. 영상 길이가 한 10분 내외로 만들어 놨어요. 너무 긴 걸 싫어하시니까. 그 다음에 5번, 6번은 시야 투자 관련된 계좌입니다. 이것도 10분, 15분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영상 천천히 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의 기사를 봤을 때 핵심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요거 고위험 상품 베팅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개별 종목이 아니라 주가 지수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 각 종목마다 움직임에 일일이 우리가 다 반응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 너무 머리가 복잡하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다 알아서 분산 투자를 해주는 주가지수 ETF에다가 투자를 하면 우리는 머리도 안 쓰고 편하게 우상향하는 지수에 편승해서 내 계좌를 불릴 수 있다.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주 투자하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빵빵해질 때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뭐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자,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